예쁜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예쁜데? 저희 오늘은 한시문화공간에 나왔습니다. 촬영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전통주를 만드는 걸로 첫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고, 나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우리가 셋의 공통점 딱 하나 있잖아. 술 좋아하는 거. 오늘은 전통주, 탁주를 만드는 거를 배워야 되고, 전통주 갤러리라고 하는 이곳이 뭐 우리 술에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이 허브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셋 다 술을 좋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제 박대리님은 직접 경험해보고 오셨대요. 새벽까지 술을 먹고 왔다고 하는데,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얼마나 이 유튜브 촬영을 하찮게 봤으면 전날 촬영인데 새벽 1시까지 술을 먹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안으로. 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전통주 갤러리. 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간만이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학 후배면서 전통주 소믈리에라는 정식 직함을 가지고 있고, 전통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쉽게 얘기해서 기술자. 전통주 갤러리는 2015년 설립된 공간으로서 인사동과 강남을 거쳐 현재 북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만을 딱 집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서울 복판에서 이렇게 관광객들과 또 서울 시민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이런 공간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주인님 약주 뭔지 알아요? 과일이나 인삼 넣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빠들이 먹는 거? 맞나? 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순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전통주라고 하면 보이는 것처럼 네 가지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탁주, 약주, 소주, 과실주. 탁주는 우리가 막걸리라고 부르는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술로서, 전통주 하면 바로 막걸리가 떠오르죠. 비 온 날 그 전과 함께 먹는 그런 우리 문화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고, 이 막걸리라는 말이 지금 막 걸러냈다라는 시간적 의미와 그리고 대충 마구의 방법적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옛날에는 곡물도 귀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이런 귀한 곡물로 만든 술을 어떻게 대충 마구 만들었겠냐는 의미와 함께 지금 막 걸러냈다는 신선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하겠습니다. 옛날부터 탁주, 모주, 전내기술, 농주 등 아주 많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법적인 규정으로는 탁주라고 부르고 있으며 흔히들 막걸리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술로 볼 수 있겠어요. Do you know 막걸리? 막걸리 좋아요. 우리나라 탁주들이 최근에는 좀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18년에 군대를 들어갔다가 21년에 전역했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주 상점적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다 막걸리인가요? 네, 다 막걸리예요. 저는 막걸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네. 고급화되어 있는. 예, 촌스럽고 그런 느낌들이 오. 우리에게 인식이 강했던 반면에 지금은 시간이 변하다 보니 디자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양조에서 나오는 이 9살은 7살이네요. 오, 왜 7살이에요? 도수가 7도여서. 세상에. 네. 피디님 이거 좀 가깝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만들어지는 오. 그런 술들이 아니라 도심 복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런 술들이 또 여기도 대단히 많아요. 씨막걸리도 서초구고, 오. 과천미주 말 그대로 과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서초구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서초구에 양조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서울 강남 쪽에 양조장을 가지고 있다. 좋네요. 제일 궁금하고 지금 감론이 많을 것 같은 약주. 약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주는? 탁주는 좀 탁한 술, 약주는 우리나라 맑은 술이라고 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한 번도 술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본 적이 없던 참 독특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에도 우리가 니온슈라고 부르는 사케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대로 만들어오는 맑은 술, 청주가 있었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 술은 청주, 한국 술은 약주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방법론적으로 한국 누룩을 사용해서 만든 술은 약주라고 부르고, 또 일본식 누룩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방식들은 청주라고 부르는 것이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면천 두견주는 충남 당진에서 그 진달래를 따서 만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도수는 18도 정도 되고, 마시면 그 달큰한 향과 함께 진달래가 감돌아서 대단히 맛이 편한 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되게 소중하게 아니 받으시는 거 그게 아니라 무형문화재라고 하니까 이게 겸손하게 되네. 좀 네, 다루는 그냥 것들이.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국가 무형문화재. 눈독을 딱 들이고 있었네. 청명주. 청명주. 여기 보이는 한영석 청명주는 그 한영석이라는 분이 이름을 걸고 만드는 술인 만큼 또 대단히 자부심이 느껴지죠. 김창숙 부티크 이런 것처럼 자기 그렇죠, 이름을 그렇죠, 걸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브랜드들이 보통 좀 잘 나간다. 이분이 누룩을 직접 만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누룩을 사용해서 술 만들었는데 이 술 처음 냈을 때 전부 다 완판이 돼버리는 기염을 토하는 술이었습니다. 역시 완판은. 아니 그 보는 눈이 있네. 아니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황진이. 뭔가 황진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 바틀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분자주 같은 그런. 이 술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고 있는데 술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약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미자가 들어갑니다. 그 오미자의 붉은 빛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런 좀 아름다운 빛깔을 냈습니다. 황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 좀 붉은 입술과 좀 어울리는 느낌이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여기 있는 술을 다 드셔보셨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다 잘 아시지? 아, 저는 또 매일매일 수행하는 기분으로 전통 소주는 말 그대로 타미술이나 처음처럼 이런 술들을 포함하는 증류주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 있는 술들이 우리에게 소주란 이름으로 대단히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만드는 방식과 공정 또 도수에서도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시럽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라고 간단하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탁주나 약주를 증류해서 만드는 대단히 그렇죠. 한 땀 한 땀 떨어지는 그렇죠. 비싼 그리고 만들기 힘든 노동집약적인 술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라 하고 자주 돈 주고 사 먹는 오. 술이 여기 보이는 송로주. 송로주입니다. 송로주. 이것도 무형문화재 3호고요. 솔송좌에 이슬로자를 써서 소울이 들어갑니다. 마셨을 때 달큰한 그 소울 맛이 퍼지는데 아유. 혼자 마셨을 때 정말 기가 막히기 때문에 혼자요? 네. 그래서 딱 혼자 마시기 좋은 용량으로 나와서 사다가 잘 마시는 그런 술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서는 다 포도로만 와인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과실주들을 와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혼자지만 혹시 와인은 나이가 네, 와인이라고 볼 수 있죠. 매실주 이런 것도 다 와인으로 들어가요. 네. 소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과일로 만들어진 게 다 와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분자주는 소주죠. 소주인데 이제 복분자로 만든 와인이 따로 있겠죠. 네, 그럼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이거는 국순당의 갈래 중 하나인 그 배상면주가에서 만드는 술이고요. 말 그대로 복분자 발효 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쌀이 들어가고 복분자를 첨가했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복분자로만 만든 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 와인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술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가장 핵심되는 술의 씨앗이 누룩인데 그렇죠. 그 누룩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누룩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통밀을 거칠게 빻아서 안에다가 좀 잘 쌓아두고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아야 돼요. 이게 틀이구나. 틀. 맞아요. 그런데 그냥 밟으면 안 되고 이제 배보자기에 싸서 밟아야 좀 더 위생적이겠죠. 그래서 누룩을 꽉꽉 밟아서 아주 틈이 없도록 꽉꽉 밟아야 몸무게 좀 나가는 사람이 밟아야 누룩이 좀 튼튼하고 발효가 잘 된다고 합니다. 누룩에 대한 설명은 좀 누룩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요? 누룩은 우리나라 발효제예요. 이 누룩을 통밀을 많이 쓰는데 밀을 거칠게 빻아서 물로 적셔서 반죽을 한 다음에 공기 중에 내버려두면 곰팡이균들이 와서 쓸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곰팡이들이 독소가 생기기 전에 햇볕을 내보내면 곰팡이들이 밥을 분해해서 당분으로 만드는 효소들을 분비한 상태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생기는 효모, 이스트라고 하죠. 얘들과 함께 밥을 분해해서 당분을 만들고 이 당분을 이스트들이, 효모들이 분해해서 알코올로 만듭니다. 이제 그런 종합적인 한꺼번에 발효를 같이 하는 발효제가 누룩인데 그 누룩을 만드는 틀이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사각형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그란 형태의 좀 이건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편하겠죠? 술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밥이랑 누룩이랑 물을 잘 섞어서 큰 옹기에 넣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술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술이 다 됐다 그러면 그냥 둘러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술찌개미랑 누룩이랑 뭐 그런 게 다 섞여 있겠죠. 이제 그걸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채죠. 네. 이런 채에다가 배보자기를 싸고 불순물을 이제 안에다가 넣으면 걸러내면 여기 있는 채판에 밑에 술이 고입니다. 거기 고이면 그게 바로 막걸리죠. 그럼 막 걸렀다고
네, 지금 막 걸러냈다, 탁주다, 탁한 술이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아, 난 맑은 술 먹고 싶다. 그러면 걸러낸 다음에 맑은 술만 위에 뜨도록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여기 있는 용수를 술이 다 잊고 있는 이 항아리 안에 박아두면 위에 맑은 술이 용수 안에 고이게 되겠죠. 그 용수만 따로 떠내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주세법상 약주라고 부르는 그 술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약주들 말고 난 좀 더 보관성이 좋고 금방 빠르게 취하고 싶다, 독주가 좋다, 그럴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안에다가 술을 넣어두고 끓이면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알코올은 78도에서 증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가운 물을 고아두면 증류가 먼저 되는 알코올들이 차가운 물을 만나서 다시 액체가 돼서 여기 있는 소주꼬리 밑으로 똑똑 떨어지게 돼요. 그런 걸 이런 고일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사용해서 술 받으면 그게 바로 소주, 증류주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통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잘 될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쌀과 누룩, 물로 만든다는 기본적인 틀 외에 이제 부제로라든지 다양한 변주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건 오늘 빚은 술을 당장 내일 하실 수 없듯이 여태까지 축적돼 왔던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과 같이 잘 어우러지게 해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술 향기 속에 잘 녹아들어서 아주 맛이 좋게 또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